하이리빙의 오너 강숙희입니다. 예, 제가 어느덧 이 비즈니스를 만난 지가 횟수로 이제 23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묵어갈수록 정말 이거는 인생의 적금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처음 시작이 굉장한 오해를 받고 편견 속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오해와 편견이 그냥 딱 이렇게 무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세월 속에서 이제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제가 이 비즈니스 만나기 전에 학생들 학습 과외를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16년을 하고 있었던 차에 16년 해보자 그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강숙희의 두 번째 인생 STP 쇼 더 플랜의 약자 맞는지 모르겠어요. 쇼 더 플랜. 제가 23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더 플랜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 행동에 이런 플랜을, 이 행동에는 이런 플랜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런데 저에게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왔는데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 이런 플랜을 또 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리산 쪽으로 구례 그쪽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산에 희미하게 난 이 산길을 그렇게 막 걷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이 저 오솔길이 어떻게 생겼지? 나도 저 오솔길에 한번 내 길을 내보고 싶다, 한번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걷습니다. 걷다 보니까 반달곰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어딜까요? 네, 지리산. 노고단을 향해서 가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등반은 미스 때는 했었었죠. 그런데 산 중턱까지 약 1300m 이렇게 부지가 되거든요. 중턱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걸어서 노고단을 가는 산행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샌들을 신고 가는 산행이라 가는 도중에 막 발 부러지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산도 또 만나고 다시 막 굉장히 지친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7평 사골세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터널 같은 소 나한테 과연 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산이 또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나한테 보여주고 이런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막 발 부러뜨고 이제 뭔가 먹는 것을 잘 준비를 안 해갖고 갔나? 어쨌든 저혈당 증상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이제 못 걸어 하고 주저앉아서 뭐 먹을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오다 가다 이제 하는 분들이 저희 남편이 이 사람이 막 쓰러지려고 막 하니까 딱 먹을 거 주시더라고요. 먹고 언제 그랬냐고 다시 일어나서 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태백산맥 자락이죠. 작가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에 엄청나게 많은 빨치산들이 죽었던 민간인들도 정말 많은 그런 산. 이게 노고단을 정상에 가고 시간을 거기서 한참 끌다 보니까 이제 그 구름이 산을 다 이렇게 가려버려서 더 이상 도망가라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왜 그럼 산을 오를까 그렇게 부르트고 막 저혈당이 와서 힘들고 하면서 그 순간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초반부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남편하고 싸울 때 거의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말을 안 하죠. 근데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당신이 절대 금지하기 위해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이럴 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 것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자유였던 것 같아요. 나를 통제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건 시간적인 것이건
남편까지도. 근데 저는 너무 엄하고 이렇게 통제력이 강력한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절대로 못 참겠다. 그래서 절대 나를 통제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을 선택했는데 그 남편이 또 저를 통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완벽한 탈출을 아직 집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집안에서 계속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쩌면 산업 사회에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농경 사회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선생님들, 내 선배들, 주변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고 뭐 사회생활도 그러다가 정보화 사회를 만나죠. 그래서 누르는 핸드폰에서 터치하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근 1년 반 이상을 핸드폰 2개를 갖고 다녔어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은 해야 돼. 근데 오는 전화, 받는 전화도 잘 못 받겠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정말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꾹꾹 누르는 핸드폰 버렸어요. 버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체크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전달해서 보내는 거를 저희 딸한테 이거 어떻게 1번 누른다, 2번 터치한다, 3번 그래서 20 몇 번까지 적으면 얘가 막 너무너무 화나하는 거예요. 왜 1, 2, 3이면 될 것을 20 몇 번까지 적느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와 마찬가지신가요? 나오자마자 팍 하셨어요? 제가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나오자마자 막 내가 기다렸던 것이야 막 즐겨서 했던 이미경 사장님이나 몇 분 계세요. 우리 이성우 대표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기영희 사장님 그거 갖고 놀고 있으니까 정말 웬만큼 하이리빙을 했는데도 그런 분 보면 나는 이쯤에서 이제 멈춰야 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 정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만났어요. 이제 어땠을까요? 까짓 거 뭐 스마트폰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그 산을 넘고 나니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것들의 전체적인 핵심이죠. AI.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사물에다가 사람들의 어떤 사고, 인지력을 빅데이터에서 장착시키는 거죠.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장착시켜서 저 혼자 가고 낮잠 여기서 그냥 한숨 자도 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죠. 건물도 앞으로 3D 프린터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비용이 굉장히 싸질 거다라고 그래요.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려나? 그는 뭐 그들의 문제고 드론이 이제 택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택배에 관련된 많은 일자리들이 왕창 바뀌어버리겠죠. 핀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들 또는 증권 이런 업무들 600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확 줄여버릴 수 있다. 정말 그 많은 직장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 4차 산업혁명과 우리들의 미래를 보면 제가 학생들을 학습가이를 할 때 이건 시험에 꼭 나와 하고 항상 외라고 했던 게 있어요. 생산의 3요소.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 제가 지난번 봄 그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분이 생산의 3요소.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토지, 노동, 자본 그랬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직업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팍 나왔는데 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과거에는 산업사회 시대 이래 뭔가 내가 생산성을 내려면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 필요 없어요. 노동도 필요 없고 노동과 토지를 사기 위한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연결지능만 있으면 된다. 연결들 잘 하십니까? 계속 제가 과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안 배워봤어요. 한 번도. 그리고 항상 줄서기를 배웠죠.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성적 이렇게 써서 붙이고 1, 2, 3등 쭉 꿀등까지 써서 붙이고 그래서 뭔가 경쟁에서 이기거나 죽도록 해서 앞장서거나 이런 거를 했었었지 연결을 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교육을 안 해봤고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능이 없다라는 거 연결지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는 내가 이제 연결지능을 키워야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는 시대에 살았는데 저는 연결 짓는 그 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유망받는 직업으로 보안 관련 전문가이다. 제가 2000년 4월에 이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8,000대였었대요, 로봇이. 그리고 보통 이제 주로 산업용 로봇이 많았었죠. 2018년도 30만 대,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2000년 4월에 이 비즈니스를 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14개월 이렇게, 이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어요. 그 14개월 된 아이가 언더 커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일어학과, 그리고 IT학과 교차 지원을 하면서 제가 IT학과를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문대를 나와서, 아니죠, 문과를 나와서 이과로 하려면 교차 지원이 3년대밖에 안 돼요. 4년대는 안 돼요. 그래서 전문대라도 괜찮다. IT학과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안 전문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사회, 농경사회, 정보화 사이에 공부해 살았더라면 아이한테 이렇게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회사를 옮기면 연봉이 확 올라가요. 이게 경력이.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이제 전문가의 자기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겼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란 상상력과 데이터를 투입해서 거대한 혁신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이버 세계와 물리 세계를 지능적으로 결합해서 생산, 유통, 소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 현장이고, 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인재는 과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닌 미래를 상상하는 자.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자, 개선하지 말고 꿰뚫어라. 그러는데 그게 공교육 시스템에 있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는 온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가 그 마을에 앞집에서 막 부부싸움하는 소리, 똥개가 막 멍멍 짖는 소리, 가로등, 달빛, 햇빛, 이게 그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연결지능, 4차 산업혁명, 통찰력, 전체를 깨틀 수 있는 이런 사고력을 교육 시스템이 없고 가정 시스템도 약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직업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간다,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아마존은 매장 없는 유통회사, 그리고 넷플릭스, 극장 없는 영화회사, 에어비앤비, 호텔 없는 호텔회사, 우버, 택시 없는 택시회사. 넷플릭스에서 머리를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미스터 선샤인을 또 돌려서 막 다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뻥 때리면서 도대체 몇 번 보는지 보면서, 야, 진짜 이건 명작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일자리, 그거를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 하이리빙에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저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스터, 하이마스터 연봉 1억 시점 되면서부터 이제 TV를 보다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 많죠. 아프리카 사태, 뭐 시리아 사태 이런 거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채널부터 얼른 바꾸고 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씩 계속 이제 저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10개가 넘는 곳에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제가 하고 있는 사회의 봉사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봉사가 정말로 크고 뜻있고 보람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리빙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국가대표 브랜드 기업 하이리빙, 이렇게 광화문 시청 옆에 우뚝 하이리빙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자본금 1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2천억 아이템으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 권리 찾기 하고 이 하이리빙이 제 고용을 창출해 줬죠. 이제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잔치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환갑잔치를 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외부 초청해서 하는 환갑잔치는 아니더라고요. 가족 내로. 제가 38살에 만났거든요. 그때 진짜 풋풋했죠. 근데 이제 벌써 환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일자리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은 국내 유통을 지키고 정말 중소기업이며 국가사랑 정말 이제는 누구도 나가서 정말 대통령도 나가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가장 강력한 국력이다. 제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영웅을 보고 왔어요. 영웅을 보고 왔는데 역시 막 눈물샘을 자극하고 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볼 것이다.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의사 안중근 봤었는데 막 엄청 그때 울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그냥 맘 놓고 울었지만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영상미면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봤거든요. 보고 오면서 결국은 그러죠. 다시는 저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말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리빙의 이런 많은 수상을 했고 특히 제44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을 하면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생활 플랫폼 속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전부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 내가 다녔던 유통 채널들 뭐 홈플러스부터 이마트까지 TV 홈쇼핑 굉장히 많죠. 평균 유통 순수 마진율이 약 40%다.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섰던 자료죠. 그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런 기업들이 쇼핑몰 운영합니다. 격리, 택배, 서비스 이 시스템을 갖추고 광고도 직접 합니다. 마케팅도 직접 하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죠. 소비자들은 광고된 제품들을 가서 사오죠. 약 60번 이상 들으면 이제 내가 세뇌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발생한 사업소득, 유통마진의 약 40%가 이 대기업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이리빙에서는 이제 HL 쇼핑몰, 연계 생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격리, 회계, 택배 서비스를 시스템을 갖춰서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장의 아이템들이 연결되죠. 납품은 어음결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소비자인 내가 프로슈머가 돼서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서머 소비자가 합성어죠. 그런 합성어가 된 데가 여기 있는 아이템을 먼저 써는 얼리 어답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가 아닌 컨텐츠를 광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해서 작용되는 그 어떤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서 쓰는 정보 그리고 경험한 경험 정보와 경험이 합치돼서 하나의 스토리가 생성이 되고 그 스토리가 하나 문화처럼 발생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주변에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광고를 하고 회사는 약 사업소득 8% 그리고 나는 35% 나로 인한 소비자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연결한 소비자들에게 소득이 주어집니다. 대기업이 40%의 유통마진을 가져간다라고 그랬죠. 그 대기업의 유통마진은 40% 가져가기 위해서 유통발전진흥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1,000억 이상이 투자 자금이 있어야 그런 할인점을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40% 유통마진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돈이 있는가? 그러니까 시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40%에 가까운 35%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어 못해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돈 버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연결경제 시대에서는 삼성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종업원이 30만 명, 영업이익 29조, 시가총액 325조 원. 삼성의 이 가치입니다. 페이스북은 종업원은 삼성이 30만인데 페이스북은 2만, 영업이익 18조, 시가총액 534조. 종업원도 2만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삼성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하이리빙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생활이 곧 사업이 되고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탄탄하고 안정된 그런 생활이 사업으로 연결되고 나의 소비가 나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나의 소비가 나의 직업으로 연결되고 이런 비즈니스를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활이 세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농축산물, 개인용품, 그리고 렌탈, 예스24 서점, 여행, 부업. 이 하이리빙의 플랫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템이고 거기에 주유권, 세금, 부동산 앞으로 들어올 아이템들이고 소비를 하고 이 안에서 내가 소비를 합니다. 이 많은 아이템들이 제가 화장실에서 세제를 만나죠. 다목적실에서 만나고 화장대에서 만나고 물론 치료합니다. 그러나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의학, 대체의학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 제가 신는 신발도 하이리빙에서 나온 신발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탁에서 먹는 김, 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된장간장 고추장, 화장실에서 쓰는 비누,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이런 보험까지 소비하고 연결하고 내 주변과 같이 공유하고 그랬더니 연금성 수입이 되는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을 내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라고 멈추지 않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생활은 하죠.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소비자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활은 이어진다. 그래서 하이리빙 생활 플랫폼이 돈을 쓰는 슈퍼가 있고 돈을 버는 슈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홈쇼핑, 롯데마트 왔다 갔다 다니면서 쇼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리빙을 만나서 쇼핑을 전부 이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이제 소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제가 학생들 학습가이를 16년 하다가 하이리빙으로 직업을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61살. 저희 부부가 이제 직업이 전부 없어지는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이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 특히 욕실소독제, 소비 습관이, 저도 그랬었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저는 만나면 2023년 딱 되자마자 저한테 한 개라도 썼던 분들을 쭉 해서 욕실소독제를 전부 선물합니다. 새해 인사. 거품 나면 부자 된다고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알려줘. 뿌리죠, 그냥. 변기에다 뿌리고, 바닥에다 뿌리고, 곰팡이 많으면 많이 뿌리고, 찌든 데 많으면 많이 뿌리고. 냄새가 좀 나니까, 그러고 나와요. 나올 때 쫙 뿌리고 나와요. 싱크대 걸름망도 잔뜩 뿌리고,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보면 깨끗해요. 화장실 더 이상 문지르고, 막, 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벽에다 뿌려도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 썼었거든요. 안 흘러내려요. 딱 붙여서 다 분해를 해요. 근데 그게 친환경이라는 마크를 달았다라는 거죠. 만들 때,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난 후에 사람한테나 또는 자연에 전혀 해가 없다 해서 받는 친환경 마크를 국가로 받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선물로 주고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면 습관이 바뀌어요. 한 달이나 또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저를 찾아요. 저를 찾고 하이리빙을 찾고 이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하이리빙이 스며들어 가더라는 거죠. 나한테 스며들었듯이 스며들어가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스며들어 갑니다. 시간이 계속 저축되어 가지더라는 거죠. 이거 안 돼 버렸네. 예, 이렇게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저도 욕실소독제 A한테 정보를 주고 B 헤어 트리트먼트 제가 머리가 길고 파마를 해가지고 이 드라이가 안 돼요. 근데 헤어 트리트먼트 바르고 10분 정도 있다가 감고 하면 머리가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몰라요. 그거 저 미용실에 가서 하면 일회에 10만 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집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예요? 1,900원인가? 가격도 착해요. 그리고 뭐죠? 그 핸드크림. 그러니까 유세 제품. 내 피부에 닿는 모든 유세 제품에 판테놀이라고 하는 천연 보습 성분에 아주 탁월한 보습력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피코노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막 주막 외웠어. 피코노젠. 막 손바닥 쓰고 가요. 어느 때는. 얘가 강력 항산화력이 있어서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을 확 다 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보다 50배, 비타민 E보다 20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 성분까지 같이 보습력을 주는 헤어 제품, 손에 바르는 제품, 몸에 닿는 모든 제품들이. 그런데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같이 쓰면서 이렇게 저희 언니가 준 정보를 저는 너무 달게 받았어요. 왜 이렇게 달게 받았냐? 저희 아이가 아토피예요.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저희 강금숙 언니가 너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너무 반응이 민감하니까 병원 안 다니고 자연식품으로 가지고 애를 낫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 외부에 닿는 거, 그 다음에 공기, 뭐죠? 벽지를 새로 하면 또 아토피가 일어나요. 그게 뭐라고 하던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아토피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연유로부터 5명의 소비자가 공동구매가 일어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고 그림 그리지 않고 너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서 공동구매를 하면 각각 1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해요. 50만 점이라고 하는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1000점에서 30만 점까지 되면 3%의 캐시백이라고 하는 마일리지가 잡힙니다. 그리고 40만 점에서 120만 점은 6%, 그 다음에 9%, 12%, 17%. 그러면 50만 점이면 40에서 120 사이죠. 그래서 6%의 마일리지가 성립이 되죠. 캐시백이. 5, 6, 30, 3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필요한 머리 헤어 제품, 그 다음에 핸드크림 그 6천 얼마밖에 안 하죠. 그리고 욕실소독제. 내가 필요해서 썼는데 쿠팡보다 더 싸서 썼는데 친환경이라고 썼는데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싸고 친환경이고 품질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썼는데 그런데 돈까지 줘요. 그래서 3,000원이라고 하는 마일리지가 생겼는데 나중에 쓴 소비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마일리지 캐시백을 되돌려줍니다. 나로 인해서 3명이 합쳤으니 40만 점. 역시 40만 점이면 6%죠. 24,000원. 3만 원에서 24,000원을 빼면 6,000원. 저한테 정보를 준 분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3,000원이면 10만 점이면 3,000원. 여기도 3,000원, 3,000원. 그래서 9,000원을 빼서 ABC에게 들어갑니다. 5명이 공동구매 했는데 저한테 정보를 준 분은 6,000원. 저는 15,000원. 나중에 혼자만 쓴 분들은 3,000원씩. 이와 같이 나의 마일리지가 소득으로 서서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제가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10만 점 쓰는 소비자들이 10명이 공동구매하는 A라고 하는 그런 공동구매가 생겼고 B도 20만 점 쓰는 소비자들이 약 10명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100만 점, 100만 점, 100만 점 각각 혼자 쓰는 100만 점도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꼭 10명이 모여만 100만이 됐고 20만 점 쓰는 5명이 모여만 100만이 됐는데 혼자 100만을 거뜬히 쓰는 소비자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100만 점에 합산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A가 100만 점이면 역시 6%죠. 그래서 100만에 6%, 6만 원, B도 6만 원, C도 6만 원, 각각 6만, 6만, 6만.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계산하기 편리상 100만, 100만, 100만 했습니다.
300만, 200만, 50만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로 인해서 500만 시장이 되면 하이패밀리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 500만 하이패밀리 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1년 4개월, 18개월 와서 들으면 정말 할 것 같고 너무 좋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답답하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학생들 학습가이를 하다가 IMF 때 제 저기와 상관없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시골에 농사 짓는 시골에 7평 4호세 방으로 이제 이사를 왔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공동구매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좋아. 그런데 나만 써야겠다. 정말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무수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소비자다. 빈님의 할머니, 거기 부녀회장 할머니 이분들이 쓰면서 며느리들로 연결되면서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핀을 하이패밀리다라고 하면서 약 55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이 55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가 과외를 그만뒀어요. 1년 4개월 걸려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55만 원이면 그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월 임대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평생 나오겠다. 이렇게 쓰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계속 쓰겠다. 그러면서 학생들 학습 파일을 두고 그만두고 전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반복적인 재구매 멤버십이 증가하고 매달 신상품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아이템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힘이 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연결.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도 않았던 것을 이 시스템에서 제가 연결 능력을 배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면 너무 어렵죠. 두렵고. 그런데 알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게 학습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습이 이 지리산을 갈 때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가면 정상까지 가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의 수익은 점차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하고요. 예. 나로 인해서 나처럼 500만 점을 하는 A그룹이 있고 그리고 500만 점 하는 B그룹, C그룹 이렇게 3개 500만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이때를 마스터다라고 합니다. 마스터가 되면 이제 학자금 60만 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60, 140, 300 1년에 2번에 나눠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외여행 이렇게 나오고 가족여행을 3년에 한 번씩 갑니다. 올 봄에 저희가 가족여행을 가는데 저희 가족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저희 결혼한 조카들 사위, 그다음에 며느리 아무튼 한 차를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가성취 장려금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 되면 이제 약 연봉 4천만 원의 그런 소득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마스터 500만 하이패밀리 시장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면 하이마스터가 됩니다. 역시 5개 독립으로 인해서 하이마스터 학자금, 해외여행, 연가성취 보너스 이래서 연봉이 약 8천만 원대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마스터 돼서 이제 저희 40대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북해도 일본 눈이 저희 머리보다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스키장 최상급에서 그냥 이렇게 딱 앉으면 불러서 푹 내려가져요. 거기에 파트너 사람들하고 이렇게 멋진 해외여행을 같이 했었었고 그리고 드림 페스티벌에서 제가 자이언트가 됐습니다. 자이언트가 되면서 이제 정말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제일 저를 통제했던 저희 아버지, 저희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것 그런 것으로부터 제가 서서히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는 하와이예요. 근데 저기에 저희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다 사업을 합니다. 뉴질랜드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북해도 왜 모나코예요. 테이블마다 밴드가 와서 계속 이렇게 음악 연주를 해주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여행을 했었고 여기는 그랜드 캐넌 저한테 정보를 주신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남편과 같이 저희 가족들 저희 양희수 선생님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겠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같이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가 살이 없으니까 그런 이렇게 뚱뚱한 것은 개념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이런 거 했냐고 참고라고 했나. 예. 이번 설날에 저희 가족들이 그 무주 리조트의 스키장입니다. 해마다 그 설에는 저희는 무주 리조트의 30평대를 3개에서 2개를 이렇게 얻어요. 얻으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손주 며느리부터 손주 사이까지 다 와요. 왜 오냐면 스키 타러 와요. 스키 타고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이게 저희 전 가족이 다 모이죠. 모여서 젊은 애들이 여기서 스키 타고 애기들은 썰매장 가서 썰매 타고 저희들은 뭐 타냐면 곤도라 타고 그 무슨 산이죠? 덕유산. 예, 덕유산 정상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덕유산 정상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서 사케를 따끈하게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6남매 중 4남매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남매가 같이 비전을 품고 있고 4남매가 85살까지, 100살까지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풍족함을 가지고 같이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삶입니다. 7평이 너무 좁아가지고 700평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텐트도 치고 캠핑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 딸, 엔지니어가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그리고 영화음악 신청하면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는, 이런 삶을 삽니다. 제가 철이 좀 늦게 나는 편이에요. 철이 좀 잘 안 나고. 그래서 자칭 낭만주의자다라고 하는데 진짜 굶어 죽을 뻔했어요. 저희 문학회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둘 다 철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면 그냥 막 쓰는 건 줄 알았어요. 둘 다. 그래서 하이링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과 돈 관리, 금융주식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자녀의 앞날, 직업, 하이링을 안 만나서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하이 패밀리 마스터, 하이 마스터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 저희 집안에 자이언트가 둘이 있습니다. 오너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 하이리빙을 가지고 오신 분, 저희 강금래 사장님, 하이리빙을 저희 집안에 들여왔습니다. 가끔 그 말을 해요. 야, 강숙희 네가 하이리빙을 들여왔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면 몇 번 알리다가 들어갔겠지 뭐. 그럼 저희 가족이 이런 사람 못 살 뻔했죠. 다행히도 강금래 사장님이 하이리빙을 만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꽃을 피웠지. 안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여기 각 가정의 대표로 오신 분들 손 한번 가지세요. 대충 하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저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저희 가족은 저희 강금래 사장님이 알리고 없을 때 우리끼리 가족회의를 해서 자, 한거 써주지 말자. 그래 하다가 지쳐서 그만둘 것이다. 막 그렇게 회의도 했다니까요. 근데 강금래 사장님이 내가 선택한 일은 내 자손 때까지라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씨 절대 그만둘 것 같지 않다. 그냥 써주자. 쓰다 보니까 제품이 정말 좋아요.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제품이.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공의 3원칙 100% 애용, 미팅 참석, 세미나 들리. 이건 뭘 의미하냐? 산업사회 아니죠. 동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과사회에 살았던 우리가 연결지능을 모르는 우리가 연결지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배워? 1년만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결지능 능력이 저절로 쌓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외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방학 때 내내 여름방학 때면 항상 이걸 해요. 시작 하면 2는 2, 2는 2, 3은 이걸 하거든요. 쓰고 외우고 다 하라고 안 해요. 방학이 딱 끝나면 100%다 9고 80일 다 외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방학이니까 학원비 아까니까 안 나와. 아니면 여행 갔다 와. 그러면 학기 내내 구구단을 못 내요. 그 반복에 의해서 콩나물이 물을 주면 저절로 자라듯이 교육이라는 건 학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성이 되집니다. 하이리빙 시스템이 약속합니다. 두 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가 약속을 합니다. 세미나 안 빠지고 1년 계속 나오면 당신도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꿈 같은 인생. 제 사진 어떻습니까?
7평 사물쇠방에서 그렇게 산다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꿈 같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두 번째 인생,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